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린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1% 가깝게 올랐고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제 1,1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1,163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4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실적 발표 이후 움직임이 좀 양호한 종목 중에서 찾아봤고요. 한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사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좋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 4,106억 원, 전년 대비 마이너스 8%, 영업이익 71억 원, 전년 대비 30.3% 감소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동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향후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동사의 메리트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리하우스 부분인데요. 리하우스란 리모델링 전용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하우스 대리점이 이제 리하우스 대리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수가 작년 말 82개에서 올해 2분기에 160개, 3분기에 무려 391개로 가파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하우스 증가를 감안하면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보다 가파른 리하우스 매출 증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핵심은 바로 이 리하우스고요. 리하우스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9만 원, 손절라인 5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채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유니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써니전자 1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27.91%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2위에는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2달 하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수익률 53%를 넘어갑니다. 네, 홍성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A스토리 올라와 있습니다. 6.51%, 4위는 세노텍 7.51%, 그리고 3위에는 테라젠 이텍스 올라와 있는데요.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원익QNC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메가MD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수익률이 벌써 26%를 넘어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채원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2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7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3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미 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40% 넘게 가져가고 있고, 5위는 이차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3%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4위는 백은한 팀장의 넥스트사이언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54%에 가깝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최낙솔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고요. 9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61%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공동 1위입니다. 9월 20일 같은 날 매수 의견을 주셨고 KH바텍 올라와 있습니다.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본부장님께서 9월 18일에 유니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3% 넘게 가져가고 있는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이 최근에 섹터의 회복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전히 남아있죠.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릴 건데요. 2018년 5월경에 기록한 고점을, 그리고 2019년에 기록한 두 번의 고점이죠. 이 고점을 쭉 잇게 되면은 고점 추세선이라고 하는 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을 얼마 전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의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당시에 제시했던 6,450원이라고 하는 목표 가격까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9월 20일에 원익 QNC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1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는 이제 최근 인텔 호실적 발표, 그리고 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등 반도체 업황 이제 개선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나오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 반도체 업종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중 확대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재고율이 중요한데 올 상반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엔터티 리스트에 대비해 D램 등 주요 반도체 부품에 대한 재고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축적해놔서 하반기 주문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는 이제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키로 했는데, 이는 이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육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중국의 반도체 굵기가 아직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이 D램을 따라오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국가 경쟁 수준이 높아질수록 적합한 업종이며, 낸드 플래시 기술 역시 당분간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본다면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주가 상승에도 이제 외인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적 분석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22평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560원 다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리뷰 듣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강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7선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은 66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제도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코스피 시장이 마지막에 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역시 롱 포지션, 베팅은 강하게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이든 연말까지 흐름이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월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이 가장 큰 대외 변수도 일정 부분 그 리스크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 국내 증시에 따른 경제 지표 중 하나인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섹터 자체의 움직임도 개선이 되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주도주의인데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움직여주느냐,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던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주가 지수 자체의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외국인의 수급 또한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토대로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후 가져갈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시총 상위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기업,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죠. 더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종목들 조금씩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시황관을 봤을 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분석하는 것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단기적으로는 고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쨌든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때 종목들의 순환매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장 좀 유심 있게 봐야 할 섹터로는 뭐 영상 콘텐츠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전일 SK텔레콤과 이제 카카오 전략적 제휴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시너지 확대 전망이 나와서 금일장 한번 강하게 움직일 섹터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금일장 한번 이 관심 섹터로 한번 넣으시고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 연 6%의 배당인 롯데리츠가 오늘 코스피에 입성을 합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셀트리온이 오늘 아침에 좀 호재성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올해 3분기 미국에서 9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총 5위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깜짝 이슈가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폼팩터의 폴더블 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대거 팔아치웠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핫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이 가능한 오픈 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범 가동됩니다. 핀테크와 은행주 관련 주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빠집니다. 삼성전자 0.98%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56,600원대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한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 좀 팔아치웠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83,000원대 이탈되고 82,7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시총 3위권까지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40만 원대 회복이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에 출발합니다. 40만 1,500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전해드렸듯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올해 3분기 미국에서 9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라는 호재성 뉴스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20만 6,500원대까지 오르면서 바이오주들 나름 견고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외국인들이 자동차 종목들 중점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출발 현재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4% 강보합권 23만 8,50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이버는 계속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0.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15만 3천원대 이탈이 됐고요. 15만 2,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LG화학은 강보합권 어제 30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장중한 때는 30만 원 선 이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30만 1,0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 신한지주 빠집니다. 4만 3,800원까지 내려오면서 4만 4천원대 이탈됐습니다. 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내립니다. 약보합권 209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65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HLB 어제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8,2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5% 넘게 상승합니다. 22만 2,6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JEN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0.49% 상승하면서 16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KMW 5%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5G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53,7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느새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8%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 3% 가깝게 급등하면서 75,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텐츠주가 최근 잘 갑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컨텐츠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1% 이상 강세를 보입니다. 97,8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8위부터 10위까지는 약세입니다. 특히나 메디톡스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32만 원대 그리고 휴젤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세계 브랜드 가치로는 세계 6위를 기록할 만큼 매우 좋은 인식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갤럭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에서의 영향력도 이제는 계속해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전, 그리고 반도체, 모바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 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공고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업부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올해 다시 한번 스마트폰 기준 판매량 세계 1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 1위였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위를 넘어 이제 3위까지 밀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 속에 화웨이가 2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갤럭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폰의 모바일 사업부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추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 가치가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만족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스몰딜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증시가 전반적인 호재거리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였던 악재가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어제 크게 부각이 되었던 변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한제라고 하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율이 30%가 넘어가다 보니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변수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에서의 시가총액이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코스피 200이 보유하고 있는 트래킹 에러, 즉 추적 오차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 자산 운용 회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펀드라든지 자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시가총액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에는 위배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즉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시가총액 상한제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만약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해서 투자를 감행한
삼성전자의 주주들에게만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에 대한 제재를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호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6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두 가지 모두 코스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말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훈풍이 불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무거운 종목만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삼성그룹의 계열사이자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듈 솔루션 부분에서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를 상회하였고 영업이익 또한 1,800억 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시장 기대치를 15%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갤럭시 노트 10의 판매 호조로 인한 앞으로도 카메라 모듈의 기술력 향상과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삼성전기 또한 주가의 반등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한 기업입니다.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 단계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9월 한 차례 거래량이 크게 터진 이후 9만 원 이하에 움직이던 주가가 무려 11만 5천 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했습니다.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9천 원을 이제 강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번만 뚫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13만 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주가 움직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꽤나 높게 16만 원까지 한번 보고요. 손절 가격은 짧게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몇큐일이라는 종목입니다. 정보통신장비 AP, 광케이블, 교환, 위성장비 등 개발,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국내 상대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단말 장비 제조 및 공급 사업을 주요 사업 영위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일 장비로는 AP, ONT, UTP, 통합 모뎀 등이 있으며 특히 AP 경우 3대 통신 사업자 모두에게 공급하면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통신용 광케이블은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서도 지속 판매 중이며 기존 유선전화 교환기를 아이파한 군 위성 통신 장비 사업을 수행 중이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핵심 인프라인 무선 5G와 10기가급 인터넷 구축의 확대에 따라 통신 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습니다. 동사는 광케이블과 유무선 공유기 전문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65% 1위이며 통신 장비 및 5G 관련 섹터로 정부가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미래 유망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9.2% 늘린 16조 2,147억 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으며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5G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최초 상용화를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일본 5G 통신장비 공급사 선정 소식, 중국 5G 상용화 수혜감 기대감 등 시장의 이슈를 아주 잘 받는 모습을 보아 앞으로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동사 3년 연속 매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4년 연속 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2분기는 1분기보다 매출액이 높지만 순이익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올해 들어서 작년 4분기 대비 대폭 감소하여 올해 2분기에는 31.19% 부채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특화된 제품을 개발을 통하여 시장을 선도 및 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역량 집중 등의 매출 성장을 모아 앞으로 재무 상태 더욱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가의 흐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8월 6일 신저가인 6,710원을 기록하고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제 급등 후 아주 올바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며 22평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일정 부분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기술적 분석 시 이제 533 스토캐스틱스 파동 에너지가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보아 앞으로 좋은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13,300원, 손절가는 9,3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바이오젠입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2001년 3월에 설립되어 식품 첨가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산업용 화학 소재 및 기능성 유무기 소재, 특히 전자, 그리고 자동차, 건설 및 항공산업 등에서 사용되는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전문으로 합성하는 전밀 화학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기능성 유기실란을 중심으로 기능성 실리콘 폴리머 및 실리콘 레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 분야를 신성장성 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계획하고 있겠습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실리콘 소재 제조 전문 기업인데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실란 모노머는 39%, 실리콘 융합 소재 33%, 그리고 실리콘 레진 폴리머는 17%, 정밀 화학 소재 6% 등이 있겠습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지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투명 실리콘 점착제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한 바도 있겠습니다.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기능성 실리콘 디스플레이 및 LED 건설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며 고방열 소재, 자동차용 접착제 등 다양한 이제 분야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마쳤으며 사람 피부 보호 소재, 로봇 산업 표면 코팅, 2차 전지 고분자 전해질, 바이오 센서 및 약물 전달 시스템 응용 소재 등 첨단 분야의 적용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2차 전지 액체 전해질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고체 폴리머 전해질 개발을 진행하는 중에 있으며 액체 전해질 대비 우수한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다방면에 방대하게 이제 사용되는 실리콘의 특성상 한국바이오젠 실리콘 소재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네, 한국바이오젠은 이제 정부 R&D 지원 산업에 참여해 불속의 이형 코팅제를 개발 완료하고 생산 판매를 위한 경쟁성을 검토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네, 실리콘 OCA 그리고 PSA용 불속의 이형 코팅제 제조 기술은 주간 기업의 실리콘 제조 사업 부문 매출 증가는 물론 해외 신진사들을 독식하고 있는 국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7일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진 후 이제 소폭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9,000원대 매물을 뚫으면 이제 10,000원 전후까지 무난히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이고요. 목표가는 9,940원, 손절가는 8,030원 아래로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 시작할 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롯데리츠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공모가 5,000원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6,01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고가 6,16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기대가 많았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상장 전부터 청약
증거금으로 4조 7,600억 원을 끌어모았는데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10개 유통 매장에서 거두는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목표 배당 수익률을 6.39%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롯데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매우 좋은 시점에서 상장이 되었고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앞으로도 높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공모 가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모 가격 같은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보다 조금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공모 가격이 조금 낮아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을 모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죠. 기업이 IPO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딱 한 가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토대로 다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비록 공모 가격은 5,000원으로 낮게 설정하였지만 바로 발행 시장이 이은 유통시장, 즉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투자자들 그리고 주주들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이 되면 주가는 밀리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 관심을 가지고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기에도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롯데리츠는 공모 가격도 적정했고 시장 또한 좋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추후에도 주가 흐름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하게 부동산을 임대든 즉 전세든 월세든 심지어 매매든 그런 기법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에 참여를 할 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ABS 즉 부동산이든 기타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MBS와 같은 상품도 만들어졌죠. 비록 2007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특히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대상이 활성화되고 다각화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만큼은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리츠는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 관리 리츠 회사들이 앞으로도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대상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것 또한 한편으로 이들은 물론이고 현재의 자본시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해외 게임 승인 가속화에 오늘 게임주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일단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점상으로 오늘 시장 출발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게임주들 다 잘 갑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좀 장 초반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서메이즈, M게임, 넷게임즈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게임주 전체적으로 오늘 금일 시장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액션스퀘어 중국의 이제 해외 게임 승인 가속화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제가 게임 관련주 한 5개 정도 한번 주가의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션스퀘어입니다. 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대에서 상단 돌파하여 이미 점상하여 현재 2,060원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 시 아주 쌍바닥 패턴을 만들 후 완성형에서 좋은 주가가 상승 분출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는 아직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도가 2,800원 그리고 2차 매도가는 3,135원, 3,135원까지 만약 돌파하게 된다면 전 고점이 이제 4,21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YJM 게임즈 한번 보면 YJM 게임즈는 오늘도 금일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한 모습입니다. 2,235원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으며 기술적 분석 시 액션스퀘어와 동일한
상승 모멘텀이 아주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가격대 2,235원 부근에 이제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현재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2,280원 정도 한번 설정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 2,280원을 돌파 시 2,418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대응 전략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썸에이지 한번 더 살펴보면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이제 두 종목보다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분석 시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아직 단기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금일장 760원 부근을 한번 터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760원 이하로 금일장 마감 시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며 반면 760원 이상으로 주가가 마감 시에는 다음 날까지 한번 홀딩 해보시고 목표가 963원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M게임 한번 살펴보면 M게임 같은 경우 현재 14.7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물대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M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아직 이제 20, 12, 12 이제 스토캐스틱 상승 파동 에너지가 아직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으며 1차 목표가는 이제 4,133원 단 이제 3,364원을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아니면 전량 청산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전체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어제 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랙록 펀드가 2대 주주, 그리고 뱅가드 그룹이 3대 주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HLB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일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는 6% 넘는 급등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HLB를 비롯한 전체적인 바이오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역시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9시 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코스닥은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해야지 지수가 상승이 되고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수급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HLB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저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 펀드 그리고 뱅가드 그룹이 장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하나 남죠. 두 회사가 즉 블랙록 펀드와 뱅가드 그룹이 과연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시행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차익을 위해서 매수를 했을 것인가. 자산운용사죠. 경영권보다는 아무래도 매매 차익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시점이 만약 도래한다면 한편으로 두 기업의 두 가지 블랙록 펀드와 뱅가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물량은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슈에 따라 주가가 크게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더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HLB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주가의 급락이 6월 말 들어서 크게 나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누구나 다 던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당사의 즉 HLB의 최대 주주였던 진양권 회장이죠. 여러 가지 방송사에 직접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을 안심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보면 그거예요. 지금까지 이틀 정도 하한가를 맞은 기업의 총수가 직접적으로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회사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행위를 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총수, 즉 다양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총수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고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HLB를 계속해서 보유를 할 수 있었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던졌다면 역시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이 있을 경우, 즉 HLB와 같은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 혹시나 사내 대표이사라든지 총수가 방송에 나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어필을 한다면 이때는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캠트로닉스가 3차 목표가 14,000원 넘어섰습니다. 9월 9일에 매수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61%를 넘어갑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캠트로닉스는 우선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의 상승은 추세와 이슈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아무래도 분기, 그러니까 전 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크게 상승이 되었고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15,400원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를 못했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해지고 있고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전 고점이었던 17,000원 목표가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에코마케팅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 중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하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2017년 8월에 인수한 데일리앤코는 콘텐츠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전자 상거래 업체임으로써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주력 상품은 클럭 미니 마사지기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해 측면입니다. 3분기 매출액은 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본업은 매출액은 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상승, 영업이익은 61억 원으로 59% 상승으로 가장 좋았던 작년 4분기 수준을 기록했으며 주식 보상 비용 증가에도 OPM은 57%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에는 계속적 성수기를 감안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근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앤코 매출액은 257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클럭이 두 달 만에 100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여전히 30% 초반에 원가 구조가 높은 광고 집행에도 20%의 영업 마진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산 총기 대비 원가율도 개선되고 있고 광고 레벨 정상화 시 이익률 개선 폭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해외 확장 시 추가 리레이팅 기대 측면입니다. 데일리앤코는 원히트에도 연간 매출액은 700억 원을 상회하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신제품 출시에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 성과 역시 2020년부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셀프 젤레이 브랜드 오호라도 곧바로 해외 진출을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초기 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10% 초반에 불과해 성과에 따라 매수를 넘어서는 밸류에이션 확정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보게 되면 동사는 우상향 추세의 종목입니다. 최근 39,800원 저항선을 부딪히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하지만 4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329억 원, 영업이익은 119억 원, 당기순이익은 99억 원으로 3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정배열을 전차 만들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087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2089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요. 82선까지 약 10분 만에 7포인트가 빠지면서 82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팝니다. 기관이 2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124억 원 거량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금투 쪽에서도 64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3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어느 정도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만나보시죠.
네, 시가총액 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5만 1,000원대 이탈이 됐고요. 5만 6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골드만 JP모건 맥쿼리 측에서 크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빠지면서 8만 3,000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요.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0만 5,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되는데 오늘 그대로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40만 원 선을 회복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40만 원대 이탈이 됐고 39만 7,500원에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가 6위권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2만 1,500원대, 그리고 네이버 최근 좀 조정기 겪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오늘 장중한 때는 24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사들였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JP모건, 메릴린치, 시티그룹 그리고 모건스탠리 쪽에서 큰 폭으로 현대모비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LG화학 장 초반에는 약세 이어갔지만요.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0만 2,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30만 3,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 오늘 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메릴린치와 JP모건 측에서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는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43,3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65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이 큰 폭의 등락은 없습니다. 659선까지 올랐다가 1포인트 내리면서 58선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오늘 금투 쪽에서 2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200억 원 넘게 팝니다. 개인이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현재 시장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6거래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56,20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HLB는 11% 이상 급등을 합니다. 17만 9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JENM도 0.18% 강보합권 16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6% 가깝게 급등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어제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5% 가깝게 급등하면서 이제 7만 7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콘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호텔 델루나 시즌2가 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만 6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5% 넘게 급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54,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헬릭스미스 1.6% 이상 급등을 합니다. 현재 98,200원대까지 올라왔고 SK머트리얼즈부터 휴재까지는 모두 1%대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만나게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하락 흐름을 탔던 원달러 환율 1,169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외환시장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갓기환의 여력이 느껴지는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에 KH바텍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무려 9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는 그 조정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매도라는 그 의견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갔고 이제 휴대폰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어떤 인기 이런 것이 당장의 실적의 크게 전환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일정 정도 부분에 큰 폭의 상승과 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받고 나가면 내년 그 초래든가 12월 정도 이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종목별 장세의 흐름 자체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종목별이라고 그래도 또 실적이 또 3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또 급락하는 이런 양상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그래도 지금의 한 열흘간은 종목에 의존해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이제 피하고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꾸준하게 2분기도 좋았지만 3분기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소모성 자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갖고 회사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소모성 자재 자체에도 실적이 나고 좋은 그리고 크게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는 이제 제외하면서 실적 위주로의 어떤 사업 재편이 좀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의약품 도매하는 안현케어도 역시 이제 자회사로서 실적 향상이 됐기 때문에 회사로서 실적 향상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거를 인터파크에서 이제 인수하면서 아직까지도 지분 자체를 인터파크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 같이 공유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파크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소모성 자재 이런 그 MRO에 대해서는 이제 원자재 이런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IT라든가 원자재 이런 설비 이런 관련된 어떤 품목 확대를 하면서 기존의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시장은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당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시장 자체가 크고 그만큼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장은 성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회사는 또 배당 또한 그 전년 대비해서는 6.5% 정도의 고배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한 4.5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갖고 주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동안 4개월, 5개월 조정을 받고 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또 가능한 그런 구간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500원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흐름과 함께 추세 매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오늘장, 내일장 방송을 출연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좀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리 언급을 좀 드렸었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좀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전환점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이제 보험돼서 여러 가지 이제 차트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각종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좀 손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원달러 지수가 좀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원달러 지수가 좀 단기간에 과매도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좀 전환이 좀 되겠다는 것도 한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출연해서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의 흐름에서 더 이상 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10월 24일에 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 캔들을 한번 지금 보면은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그 시세에 대한 차익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래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지금 5일선, 11선까지 깨지면서 지금 1% 넘게 지금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개별적으로도 좀 봐야겠지만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특히 1등하고 2등 간의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1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등이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동반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시장에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점점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신용 물량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월 6일에 그 시장 공포가 왔을 때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감소가 됐지만은
그 뒤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신용 잔고도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일이죠. FOMC 회의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것인데, 뭐 시장에서 한 94% 정도는 뭐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잡고 있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의 그 뒷이야기가 조금 이제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금 갭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좀 시장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섹터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게임주들이 일단은 장 출발할 때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의 12개 해외 게임들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좀 발급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장 시작과 동시에 웩션 스퀘어라든가 YG M게임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막 치팅을 해서 뭐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뭐 M게임이라든가 다음 다른 이제 뭐 게임들도 좀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죠. 뭐 넥슨 GT라든가 드래곤 플라이. 근데 지금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기타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픈 베이킹이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금융 서비스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오픈 베이킹이라는 것은 하나의 앱을 통해서 여러 개의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앱에다가 내 계좌를 연결해 가지고 그 계좌에 연결된 거를 하나 앱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단계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이제 은행이라든가 핀테크, 전자결제 그 종목들이 좀 영향을 좀 받게 되겠는데요. 아침에 뭐 장 출발하면서 한국전자인증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PC에서의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킹을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킹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인증 서비스를 이제 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인증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좀 보안 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음성 인식 관련한 솔루션을 전문을 하고 있지만은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생체 인증 솔루션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핀테크하고 좀 관련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이제 오픈 베이킹을 위해서 이제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은, 이 핀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도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